자, 오늘은 세화고등학교 2학년 2023년도, 2024년도, 2024년도를 기준으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작년도 1학기 중간고사, 자, 24년도입니다. 시험 출제 범위는 그래프까지예요. 상보함수 그래프까지. 재작년하고 마찬가지예요. 자, 출제 형식도 일단 선다형, 객관식 15문항, 서술형 8문항, 서술형 8문항 40점. 작년, 재작년도 똑같습니다. 그것은. 자, 난이도 볼까요? 난이도는 올해 상문제 5문제, 그 다음에 중 11, 하문제 7문제. 재작년 볼까요? 상문제 5문제 비슷하죠? 나머지도 비슷합니다. 이 정도면은. 자, 세화고등학교는 이 상 문제가 무척 어렵게 나옵니다. 미리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시간 내에 풀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이 여러 문제가 5문제, 6문제가 나와요. 자, 우선 초단원별로 한번 볼까요? 자, 작년에 그래프까지인데 이 로그 부분하고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부분, 자, 로그와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부분, 이 두 파트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대단원으로는 지수로그 함수 전체에서 무려 43.5점이 배점이 됐어요. 재작년에는 아래 볼까요? 재작년에는 지수로그 함수가 아니라 지수 부분과 삼각함수의 그래프, 여기서 출제가 많이 됐고 총 배점도 대단원이 지수로그와 그 다음에 삼각함수 파트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출제되는 이 파트가 이 해마다 바뀌고 있어요. 해마다 일관성은 없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 골고루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삼각함수 그래프 부분하고 지수로그 함수 이 부분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원래 그래요.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도 마찬가지고 지수로그 함수의 활용 여기랑 삼각함수의 그래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공부를 해 놓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7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비교적 앞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요. 자, 요거 접해보지 않으면 매우 어려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우선 이 문제를 보면 합과 이 보면 합과 곱이 나와요. 합과 곱이. 자, 합과 곱이 나오는 경우는 우리는 치환하는 걸로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해 놨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 x 더하기 로그 y를 a로, 로그 x 곱하기 로그 y를 b로 치환을 해서 풀 겁니다. 자, 그러면 솔루션. 그럼 이 앞부분 a 제곱 더하기 요 부분 요 부분은 어떻게 되죠? 요 부분은 요 부분은 a 제곱에서 2ab를 뺀 것이 되죠. 합과 곱을 칠하면 a 제곱에서 2ab를 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쓸게요. 자, a 제곱 마이너스 2ab는 a 더하기 b 마이너스 1. 자, 그럼 이거 여기서 b는 이런 관계식이 나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b는 b 묶읍시다. 오른쪽으로 넘길까요? 자, 바로 정리하기보다는 a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이고 넘기면 2a 더하기 1 b가 돼서 자, b는 아이고 이런 여기 잘못됐네요.
요 부분. 자, 이 B예요. 이 B. 자, 그래서 여기도 이 B입니다. 이 B 빼기 1. 자, A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1은 자, 3B죠? 자, 따라서 B는 3분의 A제곱 A 더하기 1이 됩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우리가 활용을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이 로그 x와 로그 y 이걸 우리가 a와 b로 치환을 했죠. 자, 치환을 했으면 우리 요 식은 로그 x와 로그 y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것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t라 할게요. t제곱 두 근의 합 얼마죠? 두 근의 합이 바로 a였어요. at 두 근의 곱이 얼마였죠? b였어요. 그렇죠? 이거예요. 근데 이거의 두 근이 로그 x 로그 y인데 이 로그 x와 로그 y 즉 이것이 실수죠. 실수. 이것은 실수기 때문에 이것이 실근을 갖습니다. 자, 실근을 가지니까 우리는 뭐 써야 돼요? 판별식을 써야겠죠. a제곱 마이너스 4b는 0 이상이 됩니다. 자, 따라서 b는 4분의 1 a제곱이 성립을 합니다. 자, 이 1번식과 2번식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풀면 되겠어요. 자, 1번식과 2번식에서 보면 대입하죠. 자, 1번식을 2번식에다가 그대로 대입을 하면 자, 3분의 a제곱 a 더하기 1 4분의 1 a제곱 a에 관한 부등식이 나와요. 이 부등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 부등식을 풀면 자, 이렇게 올라와 보죠. 4 곱해서 정리 한번 해볼까요? 4a 제곱 4a 더하기 4 3a 제곱이에요. 그래서 정리하면 a 제곱 4a 더하기 4가 이하예요. 5 이거 이렇게 완전적으로 묶이네요. 따라서 제곱해서 0 이하가 되는 것은 0밖에 없죠. 그래서 a는 딱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a가 2니까 1번식에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a가 2니까 2 대입하면 b는 1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x, y를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은 이 2차 방정식 있죠. 아까 요거 이 2차 방정식은 t제곱 2t 더하기 1은 0이 되고 그래서 t 값이 1이 나와요. 자, 이게 뭐냐면 이 t 값이 1 하나밖에 중근이죠. 중근인데 그게 바로 뭐겠어요? 로그 x, 로그 y 값이에요. 자, 그래서 로그 x, 로그 y가 둘 다 똑같이 1이란 뜻입니다. 자, 따라서 x와 y는 둘 다 10이 되고 x 플러스 y는 20이 됩니다. 자, 답은 4번. 자, 그런데 이 문제는 물론 이제 교과서적으로 이렇게 이제 서술형으로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건 객관식이잖아요. 우리가 이 문제는 사실 15초, 20초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15초, 20초 안에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푸느냐? 솔루션 2. 솔루션 2. 이거 몇 초다? 15초 안에 풀 수가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풀어야 돼요. 자, 이것은 알고 싶으면 선생님 찾아오세요. 연락하세요. 밑에 이런 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 없으니까 빨리 넘어가죠.
9번 문제입니다. 9번 문제인데 1보다 큰 자연수 A에 대하여 두 지수 함수가 나왔습니다. 두 지수 함수가 나왔는데 우선 fx, gx 지수 함수인데 일단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렇게 밑이 1이네요. fx는 기준 점근선이 1이네요. 마이너스 1가 있고 그 다음에 0일 때는 f0가 0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됩니다. fx의 그래프예요. 다음 gx는 역시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인데요. 자, gx는 점근선이 마이너스 1이고 g 3이 0이에요. f0가 0이고 그래서 g3이 0이기 때문에 g는 이렇게 점근하는 그래프고 요 점이 3이 돼요. 여기는 0이고 자 됐죠? 그 다음에 조건 가를 볼게요. f와 g의 교점의 x좌표는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요 교점 표시를 요 교점이 1과 2 사이에 있으니까 1은 이쪽에 있고 2는 잘못 표시했네요. 자, 1은 이쪽에 있고 2는 이쪽에 있다는 뜻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조건 나를 보면은 f와 g 그래프와 x줄로 쌓인 능력열 부분은 10개다 나와 있는데 어느 부분입니까? 요 안에 있는 빗금친 부분 둘레와 경계 포함해서 안에 있는 점이죠. 따져봅시다. 일단 먼저 x가 0일 때 보니까 x가 0일 때, x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막 있네요. 그죠? 하나씩 돼요. 자, x가 0일 때는 y도 0, 한 개. x가 1일 때는 y는 0 하고 자, 1일 때 요 자면 f1이 얼마입니까? f1이 3이에요. f1이 3입니다. 그래서 y는 0, 1, 2, 3. x가 2일 때 자, x가 2일 때는 g2를 봐야겠죠. 그렇죠? G2 보면은 A 빼기 1입니다. A 빼기 1. 요 y 좌표가 2, A 빼기 1이에요. 그래서 y가 0부터 1, 2, 3 해서 A 빼기 1까지 돼. 다음 x가 3일 때는 y는 0 한 개밖에 없죠. 자, 따라서 요 전체 개수를 우리가 세면은 되죠. 자, 점들어진 개수는 1개, 0일 때 1개, 1일 때 4개, 2일 때 몇 개? 2일 때 0부터 A 마일이기 때문에 A개입니다. 3일 때 1개. 이것이 10개라고 했기 때문에 A는 몇 개? 4가 됩니다. 자, 따라서 구하는 것 F1 곱하기 G2죠. F1은 얼마입니까? 3이고요. G2는 A 빼기 1이네요. A 빼기 1 얼마가 돼요? A가 4니까 답은 9가 돼서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보겠습니다. 자, 13번 13번은 로그 함수 그래프가 나왔어요. 자, 로그 함수 그래프가 봅시다. 일단 밑 a는 1보다 크고요. 자, 요 두 함수의 그래프가 나왔는데 서로 실수배 관계네요. 그렇죠? 뒤집어졌어요. 자, 그리고 여기 직선이 나왔는데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쭉 됐고요. 조건이 OA, OB가 1대 2예요. 이때 AB의 길이를 구하라 나왔습니다. 자, AB의 길이 구하라. 그러면 우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다. 그러면 요거는 탄젠트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할 때, x축과 이루는 각을 세타라 할 때 탄젠트 세타가 요거니까, 즉 x축과 이루는 각도가 100 얼마가 되죠? 탄젠트 30도가 루트 3분의 1이기 때문에, 즉 x축이 이러고 있을 때 기울기가 이렇게 내려가죠, 그렇지? 그럼 요 각이 세타라 했을 경우에 기울기 탄젠트 세타가 얼마예요? 루트 3분의 1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각이 150도가 나와서 반대쪽 각이 30도가 돼요. 30도가. 그죠? 그리고 30도가 되어야만 이렇게 직각삼각형 만들었을 때 뭐다 요게 마이너스 3대 마이너스 루트 3. 오케이? 이렇게. 그리고 빗변은 뭐 2루트 3. 뭐 이런 비로 되겠죠. 자, 따라서 우리가 요 도트 표시한 이 각이 몇 도다? 30도예요. 그럼 이쪽은 60도가 되고요. 60도가 되고요. 여기도 60도가 돼요. 마찬가지로. 자, 이제 우리 OA, OB가 1대2니까 OA를 우리 뭐라 할까요? OA를 K라 할게요. K. OB를 2K라고 할게요. 이렇게 2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건 직각삼각형이니까 AB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2K, K. 2대1, 여기는 루트 3K가 돼요. 그죠? 자, 루트 3K. 자, 됐죠?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 볼까요? 요 A점을 뭐라고 놓을 수 있느냐? 편이 K니까 이렇게 내려가지고, 자, 좌표는 K 코사인 30도. K 코사인 30도. 즉 2 루트 3K. Y좌표는 K 사인 30도. 마이너스 2분의 1K. 이렇게 우리가 A좌표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또 OB 봅시다. 자, 여기서 이 삼각형 OAB가 삼각형 OAB가 지금 변의 비율이 K 루트 3K 2K 1대 루트 3대 2예요. 1대 루트 3대 2. 즉 1대 루트 3대 2니까 각의 비율, 각은 여기가 30도가 되고, 여기 30도가 되고, 각 BOA는 60도가 됩니다. 자, 근데 X축 밑에 있는 아까 점 찍은 각이 30도니까 여기도 30도예요. 그렇지? 따라서 이 OB와 X축이 이루는 각도 30도가 됩니다. 자, 30도니까 우리 이렇게 X축에 수선 내리면 결국은 이 삼각형에서 OB 우리 H로 할까요? 자, 삼각형 OHB에서 B는 역시 직각 삼각형인데 30도, 60도 역시 각이 뭐야? 각이 30도, 60도, 90도가 되는 그런 직각 삼각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BH는
빗변이 EK니까 BH는 뭐가? K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야 사인 30도는 2분의 1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가 K다. K다. 그리고 H의 좌표는 당연히 1대 루트 3대 이니까 루트 3K, 0이 된다. 자, 그럼 B의 좌표는 뭐가 된다? 이게 막 움직이네. 자, 그래서 B의 좌표는 루트 3K, K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A의 좌표와 B의 좌표를 이제 대입만 하면 됩니다. 자, 점 A 좌표는 어디 위의 점이에요? A 좌표를 저 식에 대입합시다. 점 A를 그래프 위에 대입하면 마이너스 2분의 K는 마이너스 2분의 3 로그 A의 2분의 뭐죠? 루트 3K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없애고 정리하면 A의 K제곱은 요거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점 B를 저 로그 함수에 대입을 합시다. 루트 3, K니까 K는 2 로그 A에 루트 3K 더하기 1 이렇게 돼서 정리하면 요거는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자, 이제 이 두 식을 연립해서 K 값을 구하면 우리 되겠는데 구하는 것은 AB의 길이에요. AB의 길이. 자, AB의 길이가 뭐죠? AB의 길이가 아까 루트 3K예요. 그렇죠? 그림에서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 이 루트 식 1과 2에서 루트 3K를 T로 치환을 하겠어요. T로 치환을 하겠어요. 자, 그러면 1번과 2번식에서 2분의 T 더하기 1의 세제곱은 T 더하기 1의 제곱이 됩니다. 이제 T만 구하면 됩니다. 자, 이거 이제 전개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우선 2분의 1부터 먼저 빼면 8분의 1로 나오죠? 2분의 1이 8분의 1로 나와서 자, 2분의 1을 먼저 바깥으로 빼면 이거의 세제곱이고 바깥으로 8분의 1 나오는 거니까 양변에 8 곱해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이렇게 전개를 시키면 상수항은 사라져요. 2의 세제곱과 8 상수항 사라지고 t의 세제곱 정리되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t는 양수니까 약분해 버리고 되죠? 자, 따라서 t를 구하면 근의 공식으로 구해야겠네요.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 상이네요. 자, 우선 fx 자, 요게 fx가 지금 이차 함수와 지수 함수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음수 a에 대하여. 자, 이거 그리고 t가 0 이상일 때 구간이 변하네요. 그렇죠? 구간이 변해요. 자, 구간이 변하는데 이 길이는 구간의 길이는 얼마다? 구간의 길이는 항상 1로 일정해요. 그래서 구간이 t 값에 따라서 평행이동하는 거예요. 나란히.
자, 그 구간에서 fx의 최소값을 gt라고 한다. 일단 이거 보겠습니다. 자, fx의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일단 2차 함수가 6까지는 2차 함수예요. 6까지는 2차 함수 이렇게. 자, 여기가 6입니다. 6. 다음에는 6 이상에서는 6 이상에서는 지수 함수인데 이 지수 함수가 지수 함수가 a 3의 x-6 마이너스 a예요. 이 점근선이 마이너스 a인데 요거 양수입니다.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점근선이 양수예요. 자, 또 점근선은 양수고 a가 음수니까 자, 지수함수는 점근선이 양수예요. 그리고 6일 때 x가 6일 때 어떻게 돼요? x가 6일 때 O 즉 f0가 0이에요. 그렇죠? 0. 그리고 a가 음수이기 때문에 이게 음수이기 때문에 뒤집힌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리면 a가 이제 U에 있겠죠? 그래서 U에서부터 a가 이렇게 있을 텐데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마이너스 a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이러한 함수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6 이상만 그리면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t 값을 변화시키면서 t가 0 이상입니다. 이 구간에서 한번 fx의 최대 최소를 보겠어요. 자, 일단 여기는 가운데 3. 자, 이 t마 1부터 t 플러스 1까지 이 구간이 대칭축 3보다 왼쪽에 있는 경우에는 즉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최소값이 오른쪽 구간의 오른쪽 t 플러스 1일 때예요. 그죠? 자, t 플러스 1일 때 그래서 첫 번째 자, 구간의 오른쪽 끝이 t 플러스 1이 3 이하일 때는 즉 t가 2 이하일 때는 물론 0 이상이죠. 때는 이 최소값은 t는 t 플러스 1일 때니까 ft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t를 조금 증가시켜 볼게요. t가 조금 이제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t가 조금 오면 이제 대칭축이 구간 안에 들어옵니다. 대칭축이 구간 안에 들어와요. 즉 언제냐? 구간 사이에 3이 이렇게 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t는 2에서부터 이제 지나간 거 한번 볼까요? 아직 지나기 전까지만 할까요? 등호 뭐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자, 요 경우 t가 2보다 크고 4 이하 등호를 U에서 t 이하다 넣었기 때문에 등호 뺀 거예요. 그냥 별거 아닙니다. 자, 여기는 꼭지점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이 구간 안에 들어오죠. 따라서 최소값은 뭐다? 꼭지점이에요. 꼭지점의 y좌표 f마3입니다. f마3 집어넣어 보세요. 삼성구 18-20 18-36 마이너스 18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18. 자, 세 번째
이제 조금 더 오른쪽으로 t를 키워 볼게요. 그러면 이제 구간의 왼쪽 끝이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t-1이 왼쪽 끝이 이제 대칭축, 즉 꼭지점보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 꼭지점보다 오른쪽으로 간다. 그런데 꼭지점보다 오른쪽으로 가는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여기가 이제 t-1 녹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t-1 그 다음에 오른쪽에 t 플러스 1이 있겠지? t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어딘가가.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구간의 왼쪽이 최소죠. 그렇지? 조금 더 이동해도 오른쪽으로 조금 더 이동해도 구간의 왼쪽 여기가 최소가 돼요. 즉 t-1에서 맞죠? 즉 이런 상황에서는 최소값이 구간의 왼쪽 구간 ft-1이에요. 그럼 언제까지 그러냐? 언제까지 구간의 왼쪽 끝이 최소가 되느냐? 바로 이렇게 해서 같아질 때 여기가 t-1 여기가 t 플러스 1로 이렇게 같아질 때 이렇게 같아질 때 같아질 때보다 더 오른쪽으로 가면 t 플러스 1일 때 최소가 되죠. 그러니까 요 전까지는 구간이 왼쪽 끝에서 최소가 됩니다. 왼쪽 끝에서. 그럼 요때 우리 자, 요때의 값을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합시다. 요때를 자, 요때를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그러면 여긴 당연히 알파 더하기 2가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세 번째 넘어오면 t-1은 이제 꼭지점보다 오른쪽으로 넘어갔고요. 하지만 t-1이 알파까지 t-1이 알파까지 요때 자, 그래서 4보다 크고 알파 더하기 1 요때는 GT는 구간의 왼쪽에서 최소가 된다. 구간의 왼쪽에서 최소가 된다.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 t-1이 알파를 넘어가게 되면 다시 말해서 t가 알파 플러스 1보다 크게 되면 이 구간이 오른쪽으로 더 가버리면 오른쪽에서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GT는 뭐다? 구간의 오른쪽 ft 플러스 1일 때 최소가 됩니다. 즉 이때는 지수함수에서 지수함수 부분에서 최소가 되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GT를 다 구했어요. 이 GT의 최대가 되는 걸 알아보려면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GT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기 위해서 자, GT의 그래프입니다. 0이고요. 0이고 우선 t가 2보다 맨 처음에 자, 맨 첫 번째 구간 보죠. 첫 번째 구간 t가 2 이하일 때는 자, 여기가 2입니다. 자, 2 이하일 때는 ft 플러스 1이에요. ft 플러스 1은 ft를 t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죠. 그치?
지금 여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 ft를 t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이에요.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평행이동. 자, 따라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렇게 이동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18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2부터 4까지 두 번째 구간이죠. 자, 2부터 4까지 이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8로 일정해요. 4까지 일정합니다. 이렇게 4까지 일정하고요. 다음에는 4부터 여기는 이제 다시 ft를 어떻게 이동했어요? 여기 ft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이에요. 그죠? 자, 따라서 왼쪽에 있는 저기 2차 함수를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 즉 어디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자, 왼쪽 그림 이 부분을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이에요. 그러면 3부터가 아니라 4부터 해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갑니다. 아이고, 이렇게. 자, 어디까지? t가 알파 플러스 1까지. 알파 플러스 1까지. 자, 그 다음 이제 지수함수예요. 그 다음 마지막 구간은 지수함수를 여기죠. 지수함수를 왼쪽으로 한 칸 평행 이동시킨 거예요. 왼쪽으로 한 칸. 자, 왼쪽으로 한 칸.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자, 요 점을 A라 하고 요 점을 B라 할 때 A점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갔어요. A점은 오른쪽으로 한 칸 가서 바로 여기 지금 요 점 A 프라임이 된 것이고 B점은 왼쪽으로 한 칸 당겨야 돼요. 왼쪽으로 한 칸 당겨서 이렇게 내려가는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이 만난 거예요. 알파 플러스 1에서. 이해됩니까? A점 이거 자 A와 B가 만난 거예요. 땡겨와서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그래프가 GT의 그래프인데요. GT의 그래프예요. 자 근데 잘 봅시다 우리 GT의 그래프 T는 0 이상에서 정의를 했어요. 그렇죠? 0 이상에서 정의를 했으니까 원래 0부터 정의가 되는 거예요. 0부터. 자, 그리고 0일 때 얼마냐? 0일 때 얼마냐면 여기 0일 때 딱 집어넣어 보면은 G0이 얼마죠? 맨 첫 번째 건 G0은 F1이에요. G0은 자, G0은 F1이기 때문에 얼마냐? 마이너스 10이 나와요.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근데 문제 물어보는 거 봅시다.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렇게 했어요. 여기 등호가 빠졌네요. 0보다 큰 곳에서 최대값이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럼 0일 때는 제외시키고 최대값이 마이너스 10이니까 바로 어디가? 여기가 바로 최대값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합니다. 자, 따라서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 그림 1 이거 우리가 그림 1 할게요.
그림을 할게요. 그림이 이래서 바로 A와 B점이었어요. 그렇죠? A와 B점. A와 B점. 그래서 A와 B점에서 F 얼마? 알파와 F 알파 플러스 2가 다 마이너스 10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이 알파는 3과 6 사이임은 명확하죠? 그림이라서. 그죠? 자, 따라서 이것을 한번 해봅시다. F 알파가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니까 F 알파 3에서 6 사이니까 바로 이차함수에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이건 이차함수에 집어넣으면 돼요. 자, 풀어볼까요? 이차함수 2알파 제곱 마이너스 12알파가 마10이다. 그러면 정리하면 알파 제곱은 6알파 더하기 5는 0이 나오고, 여기서 알파가 1은 안 되기 때문에 5가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또한 두 번째 거 F 알파 플러스 2 F 알파 플러스 2도 마찬가지죠. F7이죠? F7은 어디서? 지수함수에서 구해야 돼요. 그렇죠? 이것도 마이너스 10이 나와야 되는데, 자, F7은 지수함수에서 구해야 되는 거니까 7 집어넣어 보세요. A 곱하기 2가 마이너스 10. 따라서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딱 정해집니다. 이렇게.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5예요. 딱 정해져요. 이렇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왜 음수 A의 최대값을 구해라 라고 했느냐. 이것은 선생님이 볼 때 문제 오류예요. 자, 왜냐면 이 조건을 0보다 큰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0보다 크다고 주었기 때문에 0일 때는 포함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1에서 반드시, 즉 G 알파 플러스 1, 다시 말하면 F 알파 이게 딱 정확히 마이너스 10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A 값도 딱 정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그냥 음수 A 값을 구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만약 음수 A 최대값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문제를 바꿔야 돼요.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아니라 이 문장을 빼야 돼요. 이거를 제외시켜야 됩니다. 그냥 G의 정의역 0 이상 이렇게 해야 어차피, 그죠? G0가 마이너스 10이죠? T 콜 0 이상 이렇게 해야, 그래야 저쪽 알파 플러스 1에서, 다시 말해서 G 알파 플러스 1에서, 다시 말하면 F 알파 또는 F 알파 플러스 2, 이것이 마10 이하가 되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등식을 풀면은 A 값이 이제 마이너스 5 이하다 이렇게 나와서 최대값이 마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 문제는 t값을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면 마지막은 음수 A 값을 구하라 이렇게 해야 되고, 마지막 만일에 음수 A 최대값을 구하려고 한다면 t의 범위를 양수로 주면 안 됩니다. 이 점에서 그런 점이 오류예요.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도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시험 공부하다 보면 이런 문제는 당연히 공부를 이미 한 상태에서 들어가게 되죠. 이미 알려져 있는 문제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시험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알고 들어가지 않으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자, 우선 1이하는 자연수입니다.
1이 아닌 자연수니까 이 A, B 모두 뭐다? 다 A가 1보다 큽니다. B도 1보다 크고요. 지수함수가 x 이퀄 t와 만나는 점 PQ죠. PQ의 길이. 자, 우선 기억은 그냥 바로 될 것 같아요. 기억은 그래프를 조금 볼까요? 우선 위에 있는 요 지수 부분, 자, 요 지수 부분, 이 지수 부분은 그래프를 그리면 자, 안에 있는 것이 마이너스 1과 5가 절편이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고 이제 이만큼 해서 여기가 9가 되는 이러한 함수예요. 자, 근데 밑이 1보다 크니까 밑 A가 1보다 크니까 저 지수 함수도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로 증가 감소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로. 자, 증가할 땐 같이 증가하고 감소할 땐 같이 감소하죠.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자, 일단 기억번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은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지수에 있는 저 함수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라서 최소값은 x 이퀄 마이너스 1이거나 혹은 5일 때 지수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잠깐만요. 지수 부분이 0이 되기 때문에 최소값은 1 됩니다. 1. 그래서 거짓 되겠고요. 자, 다음 니은번. 자, 니은번은 A가 2, B가 2일 때 이렇게 나왔네요. 그렇죠? 자, 그럼 A가 2, B가 2일 때 FT의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봅시다. 자, A, B가 2다. Y는 2에 이렇게 이제 하고 y는 2의 x 플러스 1이에요.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우선 지수가 2차인 것부터 먼저 그려보죠. 최소가 x가 마이너스 1 때 그리고 마이너스 1,1 그리고 5,1 여기를 지나요. 여기는 다 1이고요. 자, 형태도 지수 함수 약간은 변하지만 증가 감소는 똑같죠. 어차피 지수가 클수록. 그래서 아까 그렸던 바로 여기는 이 그래프와 같은 형태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대충 그립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자, 가운데는 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 뭐가 필요한가요? 집어넣으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이 2인 2의 x 플러스 1. 자, 이걸 그려봅시다. 얘는 어떻게 지나가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자, 얘는 마일, 1을 지나게 돼 있죠, 그렇지? 그래서 요 점을 지나요. 지나면서 점근선은 x축이니까 이렇게 증가하게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5 이하에서도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개나 존재를 해요. 물론 마이너스일 때도 일단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만나기 때문에 그 만나는 점에서 PQ의 길이는 0이죠. 따라서 최소값은 0입니다. 0. 따라서
이 교점 하나만 해볼까요? 그래서 x 이퀄 마이너스 1에서 뭐 선분의 길이 PQ의 길이가 없으니까 FT는 최소 0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은 맞습니다. 다음 디귿번 보겠습니다. 자, 디귿번은 t가 1 이상의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ft가 1 이상이 되는 5 이하의 자연수. 자, 역시 이 그림에서 한번 해보죠. 자, 니은번 그림에서 해보겠습니다. 1 이상인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이 된다. 다시 한번, 자, 그냥 그림 한번 그리죠. 또 찍고 이렇게 됩니다. 5 마이너스 1 2의 9 2. 자, 1 이상인 1이 어디예요? 자, 1은 여기입니다. 1 오른쪽에서 항상 그 두 점 사이의 길이가 1 이상이 되면 일단 교점이 존재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도 벌써 이 지수함수가 여기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않으려면은 이 b의 x 플러스 1은 이렇게 지나서 이미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네. 그치? 1일 때도 벌써 이 위쪽을 지나야 돼요. 그쵸? 1일 때도. 그죠? 그래서 이 길이가 1 이상이 돼야 돼요. 일단은 먼저. 자, 우선 그림을 잘 보면은 이 지수 함수가 및 이 지수 함수 a 이렇게 되는 이 함수와 그 다음에 이 함수 y 콜 b의 x 플러스 1 있죠. 자, 1 이상에서 교점도 당연히 없어야 돼요. 교점이 있으면 안 되죠. 그치? 교점이 없어야 돼요. 교점이 없으려면 이 지수가 2차인 및 A는 최대한 작아야 되고 작아야지만 더 원만하게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연두색, 녹색으로 표현된 얘는 더 가파르게 올라가야 돼요. 즉 B는 최대한 커야 됩니다. B가 작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B가 작아지면 이렇게 돼갖고 교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는 커야 한다. B는 커야 해요. 자, 우선 t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 봅시다. x가 1일 때. 자, x가 1일 때 b의 제곱 얘하고 그 다음에 a의 몇 제곱이죠? b가 1이면 a의 8제곱이에요. 이 두 개의 차이가 일단 먼저 이렇게 나야 하고요. 그죠? 나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안 써도 되긴 하는데 그 다음에 저 뒤쪽에서 교점이 없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 이렇게 올라가죠. 얘도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누가 더 빨리 증가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결국 누가 더 빨리 증가하냐면 B가 좀 커져도 B가 커져도 A는 지금 가장 작은 경우가 2죠. 그치? A가 가장 작은 경우가 2예요. 자, 한번 볼까요? A가 가장 작은 경우가 2인데 그러면 B제곱은 2의 8제곱 더하기 1 한 257 이상이니까 B는
17 이상이면 일단 앞부분은 즉 이걸만 만족하면 PQ의 거리는 1 이상이 됩니다. 하지만 B가 이렇게 크다 할지라도 이 지수함수, 즉 어디야? y는 2의 이 부분 있죠? 이 지수 부분이 2차 함수로 증가해요. 2차 함수로. 그러면 b가 이게 더 크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17, 18개 더 크다고 할지라도 이 지수끼리 비교할 때 2차 함수가 훨씬 빨리 커집니다. 즉 x가 충분히 커지면 이 2차 함수가 직선 x 플러스보다 훨씬 빨리 커져요. 비교가 안 되죠. 직선과 2차 함수는 만날 때도 있지만 나중에 x가 커지면 비교할 수 없이 벌어집니다. 자, 따라서 이 밑이 2인, 즉 지수가 2차 함수인 얘가 결국은 이 밑이 b인 이것을 끊고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즉 교점이 반드시 생긴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래서 t가 1보다 큰 쪽에서 교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즉 t가 1 이상에서 오케이? 즉 뭐 x가 1 오른 x가 충분히 커지면 교점이 반드시 존재하게 돼서 ft가 0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자연수 a, b 즉 어떤 자연수는 존재하지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1 이상이 되는 이러한 자연수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니은과 디귿이 맞아요. 4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서술형 5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로그 함수가 두 개가 나왔어요. 자, 일단 이 두 개가 무슨 관계? 밑이 같네요. 자, 밑이 같으니까 일단 평행이나 대칭 이동에 의해서 되는 건데 하나가 절대값이 있군요. 자, 그래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프를 잘 그려봐야 돼요. 자, 그래프를 오른쪽에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 우선 A 오른쪽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절대값이 없으니까. 자, 이렇게 여기를 A라고 하고 점근선이 A고요. 첫 번째 요거부터 Y축으로 E,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뒤집었어요. X축으로 뒤집었으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죠. 자, 다음 조금 더 넓게 그릴까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요 교점은 얼마죠? 그러면 자, 교점은 얼마 됩니까? A 교점 구해보면은 이것은 A 더하기 9가 되죠. 그렇죠? 자, 요 교점은 A 더하기 9가 돼요. 다음 절대값 있는 거 그려봅시다. 절대값 있는 그래프도 점근선의 x = a고요. x가 마이너스니까 왼쪽으로 올라가는, 왼쪽으로 올라가는 이런 그래프인데, 자, 이것을 접어 올린 다음에 절대값을 씌운 다음에 1만큼 올렸어요. 그러면 요 점이 1만큼 올라가서 여기부터 이렇게 시작되겠죠. 그렇지? 자, 이거 움직이지 마라.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가는 여기가 1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점은 A 더하기 1 되겠네요.
a 빼기 1이 되겠죠. a 빼기 1 이 점은 a 빼기 1.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조건 가 실수 t에 대하여 f x y = t. 자, 교점의 개수를 그러면 자, 요거. 자, 얘는 우리 교점 볼까요? 한번. y = t를 찍었을 때 t가 1보다 작으면 t가 1보다 작. 교점의 개수 한번 따져 볼게요. 요거는 자, 교점의 개수를 적어 보면 t가 1보다 작으면 교점이 1개죠. 1개. t가 1일 때는 2개죠. 쭉 보면 t가 1보다 크면 3개가 나와요. 이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로 조건 가를 볼게요. 조건 가. 자, h 알파, h 베타가 6인데요. t 콜 알파와 t 콜 베타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인데 1개, 1, 6은 없으니까 2개, 3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2개, 3개. 자, 2개, 3개. 그리고 알파가 더 작죠. 알파가 작기 때문에 요게 2고 요게 3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알파는 얼마다? 알파는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알파는 1이고요. 그러면 베타는 이제 1보다 당연히 크겠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건 나를 보죠. fx = 알파. 자, 조건 나. fx = 알파다. 알파인데 알파는 1이잖아요. 그러니까 1 또는 fx = 베타. 자, 이걸 만족시키는 근이네. 그렇죠? 근의 최소가 2, 최대가 8이에요. 그러면 1 한번 그어 볼게요. 자, 1 찍으면 1 찍으면 근이 여기 a 마일 하나 하고 여기 하고 2개 생기죠. 그치? 그림에서 2개 생기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베타는 1보다 크니까 이렇게 y 콜 베타를 그어봅시다. 그럼 제일 작은 근은 여기에요.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래서 제일 작은 근 여기가 요 좌표가 x 값이 얼마다? 2다 이런 얘기죠. 그렇지? 여기가 2다. 가장 큰 것은 여기 요 x 값이 얼마다? 8이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요 점의 좌표는 8,1이 되겠고요. 그죠? 8,1. 자,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2, 베타가 되었어요. 이 두 점을 대입만 하면 풀이는 끝납니다. 자, 최대가 되는 점은 뭐다? 8,1이다. 이 8,1을 누가 지난다? fx가 지나죠. 그래서 따라서 fx에 대입하면 8 대입하면 로그 3에 8 빼기 a 더하기 2. 이것이 바로 1이죠. 자, 정리하면 로그 3에 8 빼기 a가 1이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나오냐? a 값은 5가 나옵니다. 자, 최소가 되는 부분 2일 때 베타를 지나요. 그렇죠? 따라서 집어넣으면은 2 집어넣으면 절대값 로그 3에 a-2 절대값 더하기 1이 얼마다? 베타다. 자, a가 5니까 집어넣으면은 이 값은 5. 이 값은 2가 나오네요. 자, 따라서 베타는 2입니다. 2. 그래서 우리 a 값도 나왔고 베타도 나왔습니다. 다 나왔죠? 그러면 자, 따라서 따라서 f
248은 얼마? F248은 훨씬 큰 부분이니까 로그 3의 F248 마이너스 5 해서 243이 되고요. 더하기 2가 됩니다. 243은 3의 5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 해서 마이너스 3. 자, 따라서 마 3제곱 더하기 2가 되니까 세제곱이네요. 그렇죠? 세제곱이네요. 마이너스 25.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서술형 6번. 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나옵니다.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 자, 이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가 딱 나오면 밑부터 봐야죠. 자, 밑이 A로 같습니다. 그럼 혹시 역함수인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 역함수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fx는 원래 위치 a인 로그의 x 이것을 평행 이동시켜 온 것이고 g의 x는 이것을 평행 이동시켜 온 거예요. 이 둘은 서로 뭐다? 역함수 관계였죠. 원래는. 자, 이거 원래 역함수 관계였어요. 이것을 x축, y축으로 서로 다르게 평행 이동을 시켰는데 자, 이 함수를 잘 보면 y축으로 자, y축 좌표 올려볼까요? 12와 8인데요. 이것을 y축으로 1만큼만 평행 이동을 마이너스 1만큼만 평행 이동을 시키면 7이 되면서 fx는 로그 ax를 x축으로 7, y축으로 11, gx는 지수함수 ax를 반대로 x축으로 11, y축으로 7만큼 평행 이동을 시켰어요. 즉 역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 나온 이 전체 그림을 이 그림 세트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끌어내립니다. 그러면 이 함수들이 y축 대칭이 되어 버려요. 자, 그래서 y축으로 자, 솔루션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자는 얘기예요. 이 문제 전체를. 자, 그러면 우리 이 fx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 a의 7 더하기 11이 되고 gx는 되면서 둘이 역함수가 됩니다. 둘이 서로 역함수가 돼요. 서로 역함수가 되다. 자, 그러면 다른 직선이나 점들도 모두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와 직선 뭐가 된다? 얘도 평행 이동을 시키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다음 점 C도 평행 이동을 시키면 y축으로 마이너스 1이니까 0,0 C'이라 할게요. 평행 이동을 시킨 건 F1, G1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점 A의 y좌표가 13이다. 이건 뭘로 바뀌어요? 자, 점 A'의 y좌표는 얼마다? 12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도 삼각형 ABC의 넓이는 변하지 않기 때문이지. 자,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자, 그러면 x축, y축. 자, y 콜 x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C' 원점이고 점근선이 7이에요. 7 지수함수 해서 얘가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함수입니다.
F1이에요. 다음, 그래서 여기서 만나죠? 다음, 로그 함수는 역시 x 이퀄 7 이것이 점근선이고요.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만나는 점이 여기와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직선, 자 직선 있죠? 자 직선이 이렇게 끊고 지나가요. 직선이 이렇게 끊고 지나갑니다. 그 중에 이제 위에 있는 점의 좌표 뭐 둘 중에 하나죠. 자 여기를 우리가 A 프라임, 반대쪽으로 우리가 B 프라임이라 합시다. 여기는 원점은 C 프라임이고, 자 그러면 우리 A점의 좌표를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자 A점은 y콜 이 직선과 그 다음에 로그 함수가 만나는 점인데, 자 요거 A 프라임 y 좌표가 12이기 때문에 y 좌표가 12이기 때문에 x 좌표는 f1x에 집어넣으세요. 10이기 때문에 x는 a 플러스 7이 돼요. 즉 여기다가 f1x, 즉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알면 되는 거죠. y 좌표가 12가 되려면 이 좌표는 a 더하기 7이 된다. 자 따라서 a 프라임의 좌표는 이제 뭐다? 여기다가 잡죠. a 더하기 7, 12가 되고요. 그렇다면은 b 프라임의 좌표는 반대로 바뀌어서 12, a 플러스 7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자, 따라서 이제 삼각형 ABC의 즉 A 프라임, B 프라임, C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 둘 사이의 거리 A, 색깔이 좀 변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자, A 프라임, B 프라임. 자, 이것은 빼서 이것은 우리 직각 삼각형의 비율 1대1 대 루트 2 이거 하면 되죠. x좌표 차이의 루트 2배예요. x좌표 차이가 5마 a고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이런 직선이 있을 때 여기가 A 프라임, B 프라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이렇게 그어서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면 요 각도가 도트 각도가 45도가 돼요. 45도이기 때문에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비율 1대1대 루트 1을 이룬다. 그래서 이 빗변 A 프라임, B 프라임의 거리는 밑변, 즉 x좌표의 차이에 지금 밑변 길이의 루트 2배가 된다. 이런 거 이용하면 계산이 훨씬 간편하고 실수도 안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에서 밑변의 길이를 구했고요. 이제 높이만 구하면 되죠. 높이는 뭐다? 높이는 C 프라임, 즉 원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예요. 이제 자, 따라서 이 높이를 우리 AD라고 할까요? D라 하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분의 원점 대입하면은 자, 잘못 썼군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절대값 B마 1 이렇게 되겠다. 됐죠? 자, 따라서 삼각형 A, B, C의 넓이는 삼각형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과 같고요.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아까 구해놓은 거 있죠? 밑변 A 프라임, B 프라임 그 다음에 높이 이걸로 써먹으면 높이를 A로 표현할까요? 자, 높이를 A로 표현을 합시다. 어떻게? 자, 요거를
A로 표현할 텐데 점 A 프라임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된다? 조금 지우고 하자. 자, 대입을 하면 12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 B 빼기 1이니까 여기서 B는 A 더하기 20이 나와요. 자, 요 식을 대입을 한다는 얘기죠. 1번 식을 대입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루트 2분의 절대값 A 더하기 19가 되고요. A는 양수이기 때문에 자, 절대값은 필요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루트 2 O-A 곱하기 루트 2분의 A 더하기 9가 됩니다. 자, 루트 2는 이제 없어지고 풀면은 정리할까요? 정리하면 2분의 정리하면 뭐가 돼요? O-A A 더하기 9다. 자, 이 값이 22가 되어야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2차 방정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 좀 생략하고요. 자, 14A 마이너스 51은 0 정리해서 A 더하기 17 이렇게 됩니다. A는 단서에서 1과 5 사이의 수이기 때문에 A는 3이 되고요. 자, 이때 B는 1번에 의해서 저 위에 1번 있죠? 1번식 있죠? 요거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B는 23이 됩니다. 자, 따라서 답은 A 더하기 B는 26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나왔는데 밑이 같기 때문에 역함수가 될 수 있게끔 살짝 변형시키는 것. 즉, 이 문제 전체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시키는 것.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이런 것은 수능 이런 문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꼭 명심해 놓도록 하자. 자,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서술형 8번. 난이도 상인데요. 자, 항상 삼각함수 그래프에서는 난이도 상 문제가 나옵니다. 자, 봅시다 한번. 우선 A는 양수, B는 2보다 커요. 자, 다음 정의역이 4부터 12까지고요. 함수가 나왔습니다. 자, 삼각함수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래프를 그리는 것인데 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주기부터 먼저 알아봐야 돼요. 습관이에요. 자, 기본 주기는 2파인데 x의 개수가 b분의 파이니까 주기가 2b예요. 2b. 자, 그러면 일단 문제를 볼 때 뭐 최소값, 최대값이 나왔는데요. 정의역이 4부터 12까지잖아. 만일에 이 정의역 안에 코사인 그래프의 한 주기가 몽땅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대값, 최소값은 그냥 뿔마 A예요. 그렇죠? 뿔마 A. 자, 그렇지 않고 주기가 이 정의역보다 넓다면 정의역에 포함되는 것이 일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이 주기가 지금 미지수 2b이기 때문에 이 주기가 정의역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짧은 경우. 자, 물론 이제 2b는 4보다 크겠죠? 이 경우와 2b가 8보다 큰 경우로 나누어서 그래프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우선 먼저 자,
주기가 정의역보다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럼 이 경우는 최대는 A고 최소는 마이너스 A예요. 조금 바꿨을까요? 최소는 마이너스 A고 최대는 A예요. 자, 그렇다면 이 최소가 마이너스 F4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최대는 F12 더하기 1이고, 자, 그러면 최소가 요거니까 결국은 F4가 A가 돼요. 그죠? F4가 A가 됩니다. 자, F4가 최대값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코사인 저 그래프 한번 그려보죠. 이렇게 한 주기 2B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가겠죠? 자, 그래서 뭐 더 가면 이제 뭐 이렇게 4B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A고요. 마이너스 A인데 F4가 A면은 최대값이면은 당연히 여기나 뭐 이런 값들이 되겠죠. 그렇지? 4가. 그럼 여기가 4이거나 여기가 4이거나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에 B는 2, 이 경우는 B는 1 이런 식으로밖에 안 돼요. 그죠? 자, 그런데 B는 2보다 크니까 이 경우는 안 된다. 오케이? 안 된다. B가 2보다 크기 때문에 안 된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2B가 8보다 큰 경우, 즉 주기가 정역보다 더 넓은 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코사인 그래프의 뭐 일부분이 정의역 안에 들어오는 경우예요. 일부분이. 자, 그러면 일부분이 들어오는 경우인데 한번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이렇게 2B고요. 여기가 B고요. 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A 0 마이너스 A. 이 경우인데 우선 2B가 8보다 크기 때문에 B는 4보다 커요. 그럼 4는 어디 있습니까? 반주기보다 안쪽에 있죠? 안쪽에 있어요. 자, 근데 정의역이 4부터 12까지인데 최소값이 F-4예요. 그러면 F4는 양수란 얘기죠. F4는. 그래서 F4는 양수예요. 그래서 구간을 잡으면은 이렇게 여기가 4. 12는 이제 오른쪽인데요. 오른쪽인데 만일에 12가 자 최소값이 마이너스 F-4인데 자, 여기 자 그럼 12는 어디가 돼야 돼요? 12는 여기일 수는 없죠. 왜? 이렇게 되면 최소값은 여기 마이너스 A가 되니까 최소값은 마이너스 A가 되니까 F4는 A보다 작고 그죠? 안 되죠. 안 됩니다. 이 경우 왜 안 된다고요? 이 경우 12가 만약에 여기라면 최소값은 마이너스 A인데 x = B에서 마이너스 A인데 F4는 A보다 작기 때문에 최소값이 F-4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2는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바로 구간이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고
최소값은 F12인데 최소값은 F12인데 이게 마이너스 F4하고 같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최대는 F4인데 이 F4가 F12 더하기 1하고 같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자, 따라서 우선 이 두 가지 1번과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고, 자, 1번에서 이래서 F12와 이게 부호가 반대니까 결국 뭘까요? 부호가 반대니까 더하면 0이죠. 즉 가운데가 뭐야? 4와 12의 중점 바로 여기 빨간 부분, 여기가 얼마란 얘기예요? 8이라는 얘기예요. 8. 따라서 우리는 자 F8이 0이 되어야 해요. F8 계산해 볼까요? A 코사인 B분의 8파이, 이것이 0이 돼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것이 0이 되려면 B분의 8이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홀수가 돼야 됩니다. 코사인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홀수 파이에서 0이 되기 때문에 B분의 8이 2분의 홀수가 돼야 돼요. 자, 따라서 여기서 B는 홀수분의 16이고요. 홀수분의 16이고 이때 B는 4보다 크기 때문에 뭐가 되죠? 1, 3 집어넣으면은 자, B가 1일 때 여기 조금 올라와서 하죠. 조금 올라와서 이렇게 올라와서 자, B는 홀수분의 8이니까 B는 16이 되거나 오케이? 또는 B는 3분의 그죠? 3분의 16이거나 또는 5분의 16이거나 뭐 이런 수들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B는 4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요 두 개만 됩니다. 이거는 안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검토해 봅시다. 자, 이걸로 할까요? 첫 번째, B가 16일 때, 자, B가 16일 때 일단 2에서 봅시다. 2에서 일단 요거부터 하지 말고 자, 우선 2번을 검토 먼저 합시다. 자, 2번에서 어차피 이 F12라는 놈은 마이너스 F4니까 2번에서 이 F4는 1, 즉 F4가 2분의 1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집어넣읍시다. F4는 A 코사인 B분의 4파이. B분의 4파이죠? 요게 2분의 1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서 구한 BC를 한번 대입해 봅시다. 첫 번째, 자, B가 16이면 집어넣읍시다. A 곱하기 16 집어넣어 보세요. 여기다가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2니까 자, 2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고요. 양수 맞죠? 양수 맞습니다. 두 번째,
자, b 대신에 3분의 16을 한번 넣어보죠. 그러면 a 곱하기 3분의 16을 넣어보죠. 3분의 16 3분의 16분의 하니까 4분의 3파이가 나와요. 그럼 이 코사인 4분의 파이는 4분 3파이는 이건 음수예요. 음수라고요. 따라서 여기서는 a가 음수이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한 것은 뭐다? b가 16이고 이때 a는 2분의 루트 2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자, 이걸로 답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2024년도 세하고의 기출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았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